네, 서훈 전 실장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작심한 듯한 발언들이 이어지는데 특히 당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말한 게 눈에 띄는데요. 승재윤 의원님,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영장 실질 심사 하루 전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윤건영 그 당시 계셨던 분이 대통령의 말을 대독하는 건데 네. 두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다라는 이야기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됐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러니까 법실정주의자로서 말씀 아까 계속 드리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무너졌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가 소명됐으니까 단순한 비난은 아닌 듯한 느낌이고 그 대통령께서 최종 승인을 했다는 의미는 지금 서훈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란 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구체적인 죄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적시를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그 사인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용이 허위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이제 서훈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작해서 그 당시에 나온 내용으로 그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나오면서 이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의미는 이건 통치행위라는 의미. 그러니까 네. 사법이 판단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건 통치행위로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사실상 법적 책임의 문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통치행위라고 그렇게 의미적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진봉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재판에서 결정될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그렇죠. 드린 말씀은 네. 구속적부심에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한 걸로 봐서는 아마 상당 부분 그 판사님은 혐의가 있다고 보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은 핵심적인 건 이거잖아요. 이대준 씨가 우리 공무원이 북한 지역에서 피살을 당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시작돼서 예. 왜 미리 구조할 수 있었는데 북한에다가 빨리 이걸 넘겨달라는 그런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가 하나고, 두 번째, 왜 이분이 피살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살당했다는 사실을 은폐를 하고 그래서 해경한테 그 엉터리를 수색 작업까지 벌이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는 월북을 했다는 식으로 이 사람을 몰고 갔느냐, 이게 지금 그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그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그거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우리가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거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것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몇 가지는 있어요. 첫째, 정당방위였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희생을 통해서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뭐 기관사가 100명을 태우고 가는데 이 탈선을 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선할 수밖에 없다. 이 100명을 기관차가 고장나서. 그래서 탈선을 해서 민간을 덮쳐서 민가에서 여러 명이 죽었다. 그러면 100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명이 죽었다면 그건 아마 다 따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뭡니까? 이 사건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뭐가 정책적 판단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있어요. 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겠구나. 그거 외에 유추되는 바로는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엔 하신 그래요. 거죠? 네. 무슨 정책적 판단이 있어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가서 그 북한군한테 피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
피살 당할 때까지 부조 노력을, 자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피살 당한 다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고 쇼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월북자로 몰아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책적 판단이 있느냐.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마라. 그러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글쎄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핵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 의제가 확실하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셔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다 해이하게 만들어 놓은 분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게 그럼 어불성설 아닌가 싶고요. 도를 네. 넘지 말라는 건 법률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김종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판결이 나와봐야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규 의원님,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앞으로 그럼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나요? 자, 지금 말이죠. 이 사안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적 부심을 거치고 재판은 당연히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중도무당파 국민들이 이 수사는 서훈 전 실장을 재판에 회부해서 재판을 하고 그 진위를 가린 다음에 처벌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를 하고 이제 어떤 사법 프로세스에 접어들 텐데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있을 겁니다. 네. 다만 그 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직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아직은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도를 넘지 마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오늘 그 언론에 나온 기사 중에 통상견들이 지금 경북대 동물병원에 간 지가 25일이 됐는데 네. 한 1,000만 원 정도 그 치료비가 들고 있답니다. 이 돈을 누가 내주고 있느냐. 그때도 문 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만들 좀 하자. 졸렬하다.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약간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셨는데 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이제 계속 지금 아직 그 병이 그 반려견들이 낫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돈을 어디서 내고 있느냐.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지금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러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이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다시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에서도 좀 그런 기류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물론 뭐 정치적 압박이고 탄압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건 이렇다고 저는 봐요. 안보에 대해서 돈을 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게 재판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SI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SI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는 사실 이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 올북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올북의 의사가 없었다는 식의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당시에 과연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대준 씨를 그런 식으로 그 피살한 북한의 그 만행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만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걸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이분이 월북의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SI 정보가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공방만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판에 가게 되면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SI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SI 정보가 공개되고 정보 라인에 대한 모든 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새로 모든 정보 체계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도 다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SI 정보 내용이라든지 감청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그 감청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공개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했을 경우는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다른 뭐 부담이 생기더라도 SI 정보 공개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상당히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굉장히 많이 참고 참아오다 하신 발언이 아닌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처의 의견이 싹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 철두철미하게 정보를 가지고 분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검찰에서 죄인 다루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작정을 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입장문도 졸렬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없고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 앞에 보면 고민정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복심이라고도 불렸던 두 사람 아닙니까? 네. 그중에 기우제 얘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인디언 기우제잖아요. 최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사극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우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왜? 비가 내릴 때까지 지내니까. 자, 이 수사라는 게요. 자꾸 늘어지고 지루하면 국민들이 이 피곤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빨리 결론을 내고 진위를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여준 것과 동시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 과정도 좀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공방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냐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아까 SI 정보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수사 결과에서도 그렇고 그날 과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삭제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검찰총장은 전 정권 수사에 집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입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 앞서 진행되던 수사를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당적이나 진영, 또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아니 지금 검찰총장이 얘기하듯이 이 전 정권부터 계속 해오던 수사를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이전 정권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전 정권에는 자기 가까운 그런 검사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수사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성남FC 같은 경우도 경찰이 3년을 잡아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문제투성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검찰이 대충 뭐 유동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고 성남시청, 그다음에 성남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새로운 것들이 막 드러나오고 있잖아요. 저 얘기는 고민정 의원의 얘기는 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에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혹은 경찰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길래 저렇게 수사가 엉터리였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을 그게 무슨 전 정권 탄압이다? 그건 뭐 적폐수사위원회에다 적폐수사 TF팀까지 꾸려서 온 나라를 뒤집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 하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니죠. 네, 최 교수님.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 정부 관련된 수사를 다시 바꿔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해경의 발표나 아니면 경찰의 발표가 문제 없는 것으로 다 발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수사가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지 월성 원전 문제라든지 또는 블랙리스트 관련된 뭐 문제나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관련까지 다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정권 바뀌거나 전 정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부부터 수사를 해왔죠.
그런데 지난 정부의 8개월 전에 이미 수사 기소까지 해서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방향이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뇌물 사건이었고 유동규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재판까지 진행되는 사건이 갑자기 이제는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면서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진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이나 아니면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적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왜 정권 바뀌니까 전 정부 관련된 수사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말씀만 딱 더 드리면 사실 이게 법치를 바라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실력과 능력으로 따라가야지 친분과 관계로 따라가면 이런 일은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있는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검찰이 그 당시에 친여당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 중심의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는 검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정부와 법리에 따라가지 않고 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수사를 하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권력은 절대로 1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하는 사람도 이원석 총장의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우쳐지거나 아니면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데까지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앞서 대장동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다음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